안녕하세요. 오늘도 생활 속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 한파가 시작되면 집안 환기는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미루게 됩니다. 춥다는 이유로 창문을 닫아두지만 그 선택이 몸에는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공기가 탁해지고 무리하게 하면 체온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겨울 환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파 상황에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환기 요령을 하나씩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알고 실천하면 겨울 집안 공기와 몸 상태가 함께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겨울 환기가 중요한지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소개. 겨울이 되면 많은 가정에서 추위 때문에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두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보일러를 계속 켜두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따뜻한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 안 공기가 무거워지고 숨이 답답한 느낌이 서서히 생깁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시니어는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날씨가 추워서 몸이 처진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내 공기질 저하가 몸에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기가 부족하면 산소는 줄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고령자는 이런 변화를 천천히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알아차리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환기 문제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1. 사례와 원인. 겨울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온도가 아니라 공기 상태입니다.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하면 실내 공기는 서서히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방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공기가 나빠지면 몸은 먼저 피로와 졸림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이런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워 대응이 늦어집니다. 환기 부족이 며칠만 반복돼도 혈압과 심장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환기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기본 관리입니다. 이제 환기 방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보 2. 생활 속 위험 요소. 겨울 환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창문을 한 번에 크게 여는 행동입니다. 차가운 외부 공기가 갑자기 들어오면 몸은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며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이 생기고 균형을 잃을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고령자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아침에 막 일어난 직후 환기는 몸이 가장 약한 시간대입니다. 식사 직후 환기도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겨울철 낙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 환기는 타이밍과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보 3. 필수 체크리스트. 겨울 환기 전에는 먼저 집 안 온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를 갑자기 끄거나 온도를 크게 낮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 몸이 바로 긴장하게 됩니다. 전기요 위에 누워 있거나 바로 옆에서는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으로 직접 닿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환기는 반드시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어지러운 날에는 환기를 잠시 미뤄도 괜찮습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겨울 환기로 인한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전 해결법 3가지. 첫 번째 방법은 환기 시간을 짧게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완전히 열지 말고 손바닥 한 뼘 정도만 열어 공기만 살짝 바꿔줍니다. 한 번에 3분 정도면 충분하며 그 이상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 전체를 한꺼번에 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실부터 방, 그리고 주방 순서로 한 공간씩 나누어 환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기 중에는 얇은 외투나 가디건을 걸쳐 몸을 보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환기 전후 몸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어지럽거나 몸이 차갑게 느껴질 때는 환기를 잠시 미루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환기 후에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겨울철 환기를 안전한 습관으로 만들어 줍니다. 요약 정리. 겨울에도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작정 창문을 여는 방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나누어 환기하고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일러 상태와 환기 타이밍을 함께 고려하면 체온 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 사용 중이거나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환기를 잠시 미루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환기 전과 후의 작은 습관 하나가 겨울철 어지럼증과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겨울철 환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여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하며 천천히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올바르게 환기하면 집 안 공기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숨을 편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만들고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따뜻함과 안전함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환기 요령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열기 전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겨울철 어지럼증과 낙상 사고를 멀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여러분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말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 안 공기처럼 마음도 맑고 몸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차분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